위대한 창업자의 빈자리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잘하면 창업자의 후광 덕분이고 못하면 창업자의 유산을 망친다며 욕을 먹죠. 바뀌는 시대에 맞춰 변화와 도전도 성공해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자 테크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빌 게이츠는 이미 예전에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팀 쿡, 순다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는 성배의 독을 견뎌내고 왕위 계승에 완벽히 성공했죠. 창업자 못지않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창업자가 보여주지 못했던 혁신도 보여줬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사티아 나델라는 창업자의 회사와 가장 다른 모습으로 탈피시킨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의 유산인 윈도우 OS 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나델라가 이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사티아 나델라는 무너져가던 MS를 어떻게 부활시키고 시총 1위 기업으로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나델라가 창업자 이후 경영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거꾸로 읽는 테크에서는 빌 게이츠를 넘어선 위대한 경영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를 거꾸로 읽습니다. 2014년 6월 빌 게이츠는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가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MS의 직원들로 둘러싸인 무대에 선 나델라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를 강조합니다. 그가 강조한 대로 나델라는 클라우드 중심의 회사로 개편하고자 노력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AI는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2017년 출간된 나델라의 저서에는 클라우드와 AI 이외에도 지금의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닿아있는 혼합현실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양자 컴퓨팅을 미래 먹거리로 전망합니다. 지금 보면 그가 예전부터 준비해온 미래는 현실에 가까워졌죠. 시대의 흐름을 자주 놓쳤던 전임 CEO인 스티브 발머와 달리 나델라의 타율은 훌륭합니다. 클라우드와 AI, 메타버스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개방성은 필수적이죠. 엔지니어 출신인 나델라는 오픈소스와 호환성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CEO에 부임한 뒤에는 자사의 제품에 리눅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애플과 구글의 디바이스에 오피스 365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생된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철저히 배제해온 이전과 180도 바뀐 행보죠. 나델라는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실상 인수에 가까운 금액인 100억 달러를 투자한 오픈AI는 챗GPT로 새로운 AI의 시대를 열었고 MS의 포탈 빙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을 인수해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얻었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도 유사합니다. 이후에 링크드인, 깃허브 등 생태계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굵직한 플랫폼 인수를 진행해왔는데요. 스티브 발머가 남겨놓은 폭탄인 노키아 인수와 달리 대부분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가 뛰어난 안목을 갖추고 전략을 잘 세운다 해도 조직이 엉망이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델라가 부임할 당시 MS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과를 서열화해 하위 랭킹을 해고하는 스택 랭킹 제도로 조직 내 무한 경쟁에 정치질이 난무하는 판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 모든 가정의 책상에 PC를 두게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비전을 이뤄서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는 직원들은 일하는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내부 구성원으로 20년을 일하며 최고의 시절과 암흑기를 모두 보낸 나델라는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CEO로 부임하자마자 리더부터 시작해 수백 명의 직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개개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한다 라는 사명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맞춰 내부 인사 시스템과 조직 구성에도 변화를 주죠.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에 맞는 체질로 개선해 2021년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영자로 꼽힐 만큼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가 이만큼 대단해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델라에게 클라우드라는 미래 먹거리를 전담하게 하고 리더의 기회를 준 마이크로소프트 2대 CEO 스티브 발머입니다. 2008년 스티브 발머는 나델라에게 훗날 빙이 되는 온라인 검색 광고 부분의 기술 책임자가 돼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델라는 대고객 사업부나 검색 엔진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던 그는 저녁 9시경 인터넷 검색 기술팀의 사무실로 무작정 가보았죠. 그런데 모든 직원이 지친 기색도 없이 포장한 음식을 먹으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델라는 이 새로운 일의 중요성을 느껴 기술 책임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검색 광고 분야는 MS의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나델라와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빙을 만드는 것을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반 기술을 만들었고, 그것이 MS의 최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티브 발머의 제안으로 클라우드의 문외한이었던 나델라가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깊숙이 알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2011년에 나델라는 또다시 발머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서버를 제공하는 STB 사업부를 맡았습니다. 나델라는 발머에게 STB를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이때쯤 스티브 발머는 클라우드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인재이자 빙에서 클라우드를 경험한 나델라를 선택한 겁니다. 당시 STB는 오피스와 윈도우 다음으로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도 부담스러웠죠. 주 매출원이었던 기존 서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인 클라우드에 집중해야 한다로 조직이 분열됩니다. 사티아는 팀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집중하되 서버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세세히 공유해 설득했죠. 내부 설득은 됐지만 외부 경쟁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윈도우 회전은 시장을 선점한 AWS에 빌려 고전했죠. 사티아는 클라우드 퍼스트에 맞게 나아가고자 MS의 최고 기술자 중 하나인 케빈 스컷을 기술 리더로 세우고 공격적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MS의 AI 기술을 애저에 도입했죠.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결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과 양강체질을 확립합니다. 나델라에게 이때의 경험이 CEO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키우고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클라우드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리더십, 클라우드 경험의 시작점에는 스티브 발머의 해안이 있었던 거죠. 스티브 발머는 모바일 전환을 놓치고 노키아 인수로 몇 조 원의 손실을 안긴 암흑기의 CEO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의 해안과 나델라를 리더로 만드는 한 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나델라는 없었을 겁니다. 지난달 6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화학회사의 신소재 연구 및 개발 속도를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애저 퀀텀 코파일럿을 소개했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개선하는 양자 컴퓨팅에 인공지능까지 더했기 때문에 1년 걸릴 시뮬레이션을 1분으로 압축해준다고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그렸던 또 다른 미래가 다시 한번 현실이 된 거죠. 안정과 변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겸손과 공감, 경청으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 그에 맞는 적확한 전략을 짜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역량을 더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건 20년 동안 몸담으며 조직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던 것과 스티브 발머가 만들어준 도전의 기회와 경험 덕분이 아닐까요? 오늘 거꾸로 있는 테크에서는 요즘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거꾸로 읽었습니다.